나는 왜 대인배가 어려울까? 마음을 넓히는 이야기,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최근에 이런 순간이 있으셨던 건 아닐까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생각보다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사소한 일인 걸 알면서도 며칠씩 마음에 걸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화가 났다가 나중에 혼자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서 스스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넘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에 오래 담아두는 걸까 싶었습니다. 가끔 나는 내가 너무 속이 좁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솔직한 자기 반성이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이 말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함께 해주세요. 속 좁은 내가 대인배가 되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속이 좁다는 게 어떤 느낌인가? 속이 좁다는 말을 들으면 혹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면 왠지 창피합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빨리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자책하게 됩니다. 속이 좁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일까요? 작은 말 한마디에 오래 상처받습니다. 분명히 별거 아닌 걸 알면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행동이 마음에 걸려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묘하게 불편합니다. 모임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한 것 같으면 그날 하루가 불쾌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나를 배려하지 않은 것 같은 순간에 생각보다 크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다 보니 더 오래갑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에 연연하는 걸까 싶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말을 들어도 웃어넘기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마음이 작은 건가? 하지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이 좁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성찰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진짜 속이 좁은 사람은 자신이 속이 좁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반응하고 당연하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더 넓어질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반성의 순간들, 나도 이런 적 있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속이 좁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과의 상황. 배우자가 무심코 한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의도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툭 던진 말. 하지만 그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배우자는 이미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나는 혼자 그 말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배우자에게 평소보다 조금 차갑게 대했습니다. 배우자는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말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 그 말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 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냥 넘어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직장에서의 상황. 회의 시간에 내가 한 의견을 상사가 별 반응 없이 넘겼습니다. 몇 분 후 다른 동료가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 상사가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불쾌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먼저 비슷한 말을 했는데 내 말은 무시하고 저 사람 말만 듣는 건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이야기를 가족에게 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가족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반응이 또 서운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 관계에서의 상황. 오랜 친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없는 날
다른 멤버들끼리 따로 만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나를 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왠지 소외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들을 만날 때 예전과 같은 편안함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으면서도 그 섭섭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속이 좁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아직 마음의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근육은 연습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대인배는 어떤 사람인가? 대인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아마 이런 사람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나쁜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담담하게 넘깁니다. 자기 이익이 조금 손해여도 관계를 위해 양보합니다. 화나는 상황에서도 여유 있게 행동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타고났나 봐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저런 성격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과거를 알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인배처럼 보이는 사람도 30대에는 사소한 것에 상처받고 오래 담아두던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도 한때는 작은 말 한마디에 며칠씩 잠을 못 잤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실패와 자기 반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5가지 연습입니다. 오늘은 그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 반성의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퇴근 후 집에 들어왔는데 배우자가 오늘 왜 이렇게 늦었냐고 말합니다. 별 의도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피곤한 상태에서 그 말이 뭔가 나를 탓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작은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녁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말은 그냥 인사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대인배는 이 순간에 다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깐 멈춥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이 말이 정말 나를 공격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피곤한 상태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를 생각합니다. 감정은 늦게 꺼낼수록 가벼워집니다. 뜨거운 냄비를 바로 열면 뜨거운 증기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잠깐 기다리면 열기가 조금 식습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꺼내면 너무 뜨겁습니다. 하지만 잠깐 기다리면 훨씬 차분해집니다. 실제 연습 방법은 간단합니다. 뭔가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기 전에 속으로 셋을 세는 겁니다. 딱 3초? 그 3초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꿔줍니다. 즉각적인 감정 반응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3초를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2번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쌓이면 나중에는 큰 자극에도 바로 반응하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2번째 연습, 상대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자기 반성의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 동료가 내가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이 내 노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이후로 그 동료와의 관계가 미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료는 평소에도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었고 실제로 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허점을 지적해 준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료만 솔직하게 말해준 겁니다.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감정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이해는 마음을 넓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그 한 번의 생각이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습 방법을 드릴게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기분이 상했을 때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쁜 의도가 있어서인가? 아니면 피곤한 날이었나? 아니면 원래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건가? 이 질문이 분노를 이해로 바꿔줍니다. 물론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늦춰주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상황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세 번째 연습, 모든 걸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반성의 예를 들어볼게요. 가족 모임에서 형제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사소한 주제였습니다. 어느 쪽 식당이 더 좋은지 같은 것. 하지만 나는 내 의견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형제 말을 들어줬으면 모두 편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려는 마음, 내가 옳다는 걸 인정받으려는 마음, 이게 때로는 관계를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듭니다. 이기는 것보다 편한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다릅니다. 사소한 것에서 이기는 대신 관계를 지키는 것, 그게 더 큰 것을 얻는 겁니다. 대인배가 양보를 잘하는 이유는 그게 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의 양보가 관계를 지키고 그 관계가 더 큰 것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서는 기꺼이 양보합니다. 연습 방법은 이겁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게 정말 이길 필요가 있는 문제인가를 먼저 물어보세요. 10년 후에도 중요한 문제인가? 이기면 내가 정말 얻는 게 있는가? 이기지 못하면 잃는 게 무엇인가? 그 질문들이 싸울 것과 양보할 것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 연습, 사소한 일은 넘깁니다. 자기 반성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가족 중 누군가가 내 물건을 제자리에 놓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신경 쓰였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좀 신경 써달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아침부터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어색함이 남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말해야 할 일이었나 싶습니다. 그냥 내가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됐을 텐데 굳이 말을 꺼내서 하루를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에 의미를 두면 마음이 지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챙기고 다 반응하고 다 처리하려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정작 중요한 것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을 넘기는 연습,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일수록 사소한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고 다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습 방법은 이겁니다.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을 때 이게 한 달 후에도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한 달 후에도 기억하고 있을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굳이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 그게 연습입니다. 다섯 번째 연습, 나를 인정합니다. 자기 반성의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작은 실수였는데 상사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그 실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부족한 건가? 앞으로 어떻게 보여질까? 그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실 그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내 능력 전체에 대한 부정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책이 오히려 다음 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됐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순간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5번째 연습의 핵심입니다. 나에 대한 인정.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 속이 좁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나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해야 한다는 기준이 높을수록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자책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책이 외부로 향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남의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지고 남의 부족함도 참기 어려워집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이 남을 이해하는 기반이 됩니다. 내가 불완전해도 괜찮다는 걸 알아야 남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연습 방법은 이겁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기 전에 이것 하나를 먼저 해보세요. 이 실수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자책은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배움은 미래를 바꿉니다. 그 전환이 자책을 성장으로 바꿔줍니다. 속이 좁다는 자각이 선물인 이유. 속이 좁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자각 자체가 선물입니다. 대인배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도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줘도 내가 상처를 줬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쿨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속이 좁은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반응을 돌아봅니다. 내가 왜 이 말에 상처받았는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 돌아봄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속이 좁다는 걸 느끼는 건 이미 더 넓어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대인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연습을 통해 조금씩 넓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넓히는 것을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헬스장에 가면 5kg짜리 덤벨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운동하면 달라집니다. 한 달 후에는 10kg이 가능해지고 6개월 후에는 20kg도 들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꾸준한 연습이 근육을 만듭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며칠씩 마음에 걸렸던 것이 하루 만에 지나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잠깐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쌓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안 되는 건가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이 연습의 가치를 더 잘 압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곁에 사람이 남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더 오래 행복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대인배가 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인 이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인배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작은 일에 상처받지 않으면 나의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가 편해집니다. 모든 것을 이기려 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진짜 중요한 것에 쓸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을 넘기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나를 인정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남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을 더 편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속 좁게 사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경계를 세우고 억울함을 표현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는 것. 하지만 그 방식이 실제로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그 방식이 나를 더 지치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매일의 하루를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을 넓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건 연습으로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연습.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오늘 누군가의 말에 기분이 상하는 순간이 오면 바로 반응하기 전에 3초만 기다려 보세요. 그 3초 안에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일이 한 달 후에도 중요할 일인지를 물어보세요. 딱 이 3가지만 해도 오늘 하루가 어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인배는 처음부터 마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연습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는 이야기, 얻은 인생이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속이 좁다고 느끼는 건 이미 더 넓어지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넓혀주세요. 마음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으로 커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넓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